그렇지. 우리 등비급수 활용해야 되지 않나? 과정이요? 아. 등비급수 다 했잖아. 활용 안 한다. 뭐예요? 예? 어? 좀 나왔어요. 오케이. 녹음됐어 저기. 문제 안 풀었나? 예제 4번 풀었지? 이제 4번 네. 예제 5번 안 했나? 네. 그래? 자, 봅시다. 예제 5번부터 지난주에 배웠던 거 등비급수 한번 해보면 자, 예제 5번을 보시면 등비수열 AN에서 지금 A2가 마이너스 4다라고 나와 있고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AN의 값이 9예요. 그랬을 때 AN 제곱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럼 봐봐.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지금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가 수렴하죠. 그죠? 그럼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공식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냐면 제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9인 거죠. 그죠? 그러면 초항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얘를 넘겨. 그러면 9 곱하기 1 마이너스 r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니?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지. 그치? 근데 초항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대입하면 9r 곱하기 1 마이너스 r과 같다 이렇게까지 써지고 얘를 우리는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r값을 좀 구해볼게요. 갑니다. 자, r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9r 제곱 그 다음에 9r이고 넘어오시면 플러스 4는 0이다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까지가 나와요. 됐어? 오케이? 그럼 얘가 9가 나와 안 나와?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지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3 4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r값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3분의 4가 나오고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게 있어. 누가 안 돼? 얘가 안 돼. 왜? 뭐보다 커? 1보다 크죠? 공비가 1보다 크면 등비급수는 수렴할 발산해 발산하죠. 그러니까 얘가 안 돼. 뭐만 돼? 얘만. 됐니? 그러면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초항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고 그래. 마이너스 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초항은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갑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이번엔 an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제곱이라는 얘기는 수열을 등비수열에서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초항도 뭐가 될까?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공비도 뭐가 돼? 제곱이 돼. 됐니? 따라서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 써보면 1 마이너스 공비가 뭘로 바뀌는 거야? 9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초항의 제곱이니까 얼마나 돼요? 144가 되겠죠. 됐니? 따라서 이거 계산하시면 8분의 9 곱하기 144 이렇게 바뀌네. 오케이? 됐니? 맞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이거 약분하면 18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18 곱하기 9 하니까 8, 9, 72 51, 162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넘겨보세요. 자, 예제 6번 해볼게요. 예제 6번. 자, 갑니다.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몇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야? 0, 초항이 0. 두 번째는 공비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돼요. 등호가 안 붙어요 이제는. 그렇죠? 자 갑니다. 예제 6번 보십시오. 예제 6번에 1번 가겠습니다. 예제 6번에 1번 보시면 문제에서 x 더하기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러면 그 수열의 초항과 공비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초항 갈게요. 초항 얼마? x죠. 그죠? 그럼 초항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겠네.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공비. 공비는 뭐가 돼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러면 초항이 0이 될 때 하나, 그 다음에 공비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됐니? 그러면 수렴 조건을 따져보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쪽 부등식 하나, 이쪽 부등식 하나 풀어야 될 거야. 그지? 그러면 갑니다. 자 여기 풀고 여기 해볼 텐데요. 얘부터 해보세요. 자 얘부터 해보면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가 0보다 큰 거야? 0보다 큰 거죠? 그죠? 근데 얘는 계산해보면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아니 항상 0보다 커. 왜 그러냐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7이 나오거든? 그지? 그러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4분의 7 더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커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건 뭐야? 모든 실수야.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해보면 이거 넘겨. 이거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가 뭐보다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겠네? 됐니?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 반드시. 됐니?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인 거예요. 됐어?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2번 해볼게요. 자, 2번에서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 됐니?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수렴한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일단 수렴 조건 자체가 범위가 1부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구해놨잖아. 그치? 자 그럼 공비 계산해서 공식 써볼게요. 갑니다. 자,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예요? 문제에서 x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거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얘기야. 됐니?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수렴할 때 등비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6이 된대. 그럼 얘들아 만약에 초항이 0이야 x가 0이면 마이너스 6이 나올 수 있니 없니? x가 0이면 없죠? 무조건 0이 되니까 따라서 이거 빼. 얘는 됐어. 자 그러고 나서 해볼게요. 갑니다. 자 그러면은 1이랑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니까 이걸 넘기면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까지 바꾼 다음에 넘겨.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6x가 x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6x 제곱 플러스 5x가 얼마나 돼요? 0이다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x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 또는 마이너스 6분의 5가 될 때 이건데 0은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x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가 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수렴 조건 문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겨. 자, 예제 7번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문장들 문제는 됐니? 자, 등비급수 활용인데요. 등비급수 활용해서요. 자, 기본적인 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 98페이지 봐봐. 예제 10번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예제 10번에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건데, 등비급수에서 만약에 어떤 값이 하려면이 아니라 수렴한다면 어떤 값이 나온다면 무조건 얘를 구하는 공식은 뭐밖에 없어? 우리 배웠던 거 1-r분의 곱 초항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논리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예제 10번에. 그지? 그럼 예제 10번에서 우리가 뭐 찾을 거냐면요. 결국 초항이랑 공비 찾자야. 됐니?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요. 결국 초항이랑 공비를 찾자인데 그 초항과 공비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내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결국은 어떤 감각이 있어야 되냐면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감각이 있어야 초항과 공비를 좀 쉽게 찾겠죠. 됐니? 자, 그러면 예제 10번의 문제를 좀 해볼게요. 제가 예제 10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대요. 됐니?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직각의 정사각형이 있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2인 직각 이등변이래. 아, 직각 이등변이구나. 그림이 망했네. 자, 직각 이등변에서 네, 거기에서 직각삼각형들을 그려봤을 때 누구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 거기 문제에서 누구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그렇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됐습니까? 그럼 갑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지. 그치? 그러면 여기 써지는 D1이라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 요 정사각형 넓이 구해볼게. 요 정사각형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뭐 구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 근데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있나 봤더니 없네. 그냥 뭐만 있어? 내접한다. 내접한다. 즉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다만 나와 있죠?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내가 한 변의 길이를 모르나? x라고 놓을게요. 됐니? 그럼 잘 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파란색 있죠? 그죠? 요 파란색 길이가 뭐가 나올 거냐면 2에서 x를 빼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x겠지? 그치? 그러면 뭐 쓸 거야? 우리는 닮음 쓸 거야. 됐니? 닮음 쓸 거야. 그래서 뭐만 찾는 게 핵심이야? x값 찾는 게 핵심이야. 됐니? 그럼 잘 봐. 요만큼의 직각삼각형과 이 전체 직각삼각형이 어때? 닮았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봐. 닮은 비를 굳이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얘네 둘이 닮았다는 것만 체크를 하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비례식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 문제에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으니까 당연히 x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니? 그럼 얘가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쪽에 생기는 이 초항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초항의 넓이가 얼마나 돼? 1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공비. 자, 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정사각형이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노란색 정사각형에서 이 파란색 정사각형으로 과연 크기가 얼마나 줄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되거든. 오케이? 됐니? 근데 잘 봐.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과 이쪽에 생기는 삼각형이 어때 서로? 닮았죠. 닮았네. 같죠. 합동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쪼개보면 요거 다 어때? 같아.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식을 안 세우고 도형에 대한 감각을 갖다가 닮은 비가 어떻게 생길까를 살펴보는 건데 그러면 요만큼을 차지하네? 그치? 요만큼을 차지해요? 갑니다.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아니면 더 쉽게. 자, 더 쉽게. 아예 식 안 세우고. 잘 봐. 그럼 똑같은 구조일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거 두 개죠. 근데 얘는 그 한 개짜리의 얼마? 절반이죠. 그럼 얘랑 몇 개 차이가 나겠냐는 거야. 몇 배가 차이 나겠나? 차이가 날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거의 절반의 절반이니까. 이해되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닮은 비 같다 생각하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1대 2니까 닮은 비가 1대 2야.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 돼? 그렇죠. 제곱이 되겠죠. 1대 4. 됐어? 그럼 4가 뭘로 줄은 거야? 1로 줄은 거니까 얼마가 된 거야? 4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게 뭐야? 등비급수 활용의 가장 기초적인 아이디어야. 됐어? 시작하면 공비 찾고 초항 찾으면 돼. 근데 그 공비 찾고 초항 찾는 게 어때? 좀 까다로울 거야. 알겠니? 좀 까다로울 텐데 그거를 좀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답은 1-4분의 1분의 얼마? 1 이렇게 써질 겁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넓이의 합은 얼마가 돼요? 3분의 4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이게 뭐야? 등비 급수 활용이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11번 보세요. 조금 어차피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누군 아니지만 숨만 쉬었다니까. 그래, 숨만 쉬었잖아. 재수강이지. 저 그때 저기 이제 수학 망발미만 봤어요. 그래, 잘했어. 좋겠네. 자, 이게 다양한 좀 예제들을 제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미적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이렇게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적용시켜보자라는 건데 사실 예제도 바이블 예제 자체가요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예제치고 개념센 교재는 굉장히 쉬운 편인데 바이블 교재는 예제가 꽤나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잘 봐봐. 자, 갑니다. 이번에는 이런 도형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규칙성이 있나 좀 살펴볼게. 잘 봐. 지금 똑같이 직각이 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직각이 등변에서 내접원이 나온대요. 내접원. 그래서 내접원을 내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대. 요런 4분원이 있다 라고 해보자. 됐니? 자, 그럼 잘 봐. 여기 접하죠. 그런 다음에 이 안에 또 뭘 그렸대? 이 안에 또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또 안에 원이 가는 거지?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빗금친 부분에 뭐가 돼요? 넓이의 합이죠. 그죠? 자,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처음 배웠던 친구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 첫 번째는 뭐냐면 초항 찾고 공비 찾는 건 알아. 그지? 초항 찾고 공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S1에서 첫 번째 넓이에서 두 번째 넓이로 변할 때 얼마가 변하는지가 내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구하겠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하냐면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당연하지. 당연히 구해야지. 첫 번째 항은. 그지? 근데 두 번째 항도 막 직접 구하려고 애를 써.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빗금친 넓이잖아요. 빗금친 넓이니까 이 안에서 또 원이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노란색 빗금친 게 S2잖아? 그지? 그럼 이걸 또 구하려고 애를 쓴다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 뭐만 입증이 되면? 닮음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내가 구해야 될 건 두 번째 항이야? 변화하는 B야. 변화하는 B만 구하면 돼. 변화하는 B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합니다. S1에서 S2로 변화하는 변화 비율을 구하고 싶어요. 즉 공비를 구하고 싶어. 공비를 구하는데 S2를 직접 구해서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니? 기본적인 도형만 보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 항을 좀 찾아볼게요. 이거 파란색을. 자, 이 파란색은요. 이거에서 못 뺀 거예요. 이거에서 못 뺀 거예요. 이거 뺀 거죠. 이거 뺀 거죠. 그죠? 그럼 갈게요. 잘 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어? 2지. 그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보자.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빼기 잘 봐. 4분원 갈게요. 요 4분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그거 찾아야죠.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이게 반지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무슨 선? 수선. 그지? 그럼 여기서 쭉 그어. 쭉 그어서 길이 구해보면 여기 길이 얼마겠어? 1일 거야. 됐니? 그럼 1이면 1이래 병신. 루트 2. 됐니? 왜 루트 2야? 여기 빗변이 2루트 2죠. 그죠? 근데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뭐가 돼? 수직 2등분. 됐니? 따라서 이 길이 얼마? 루트 2.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이니까 루트 2라고 해도 되고 그건 뭐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얘가 루트 2입니다. 반지름이 루트 2죠? 그럼 4분원은요? 원의 넓이에 자, 2파이죠.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곱하기 얼마? 4분의 1 됐니? 그러면 계산 이거 약분 하고 요거 또 약분 하면 2 빼기 얼마가 돼요? 2분의 1 파이까지 나오는 게 뭐가 돼요? 초항.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걸 또 구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뭐 구하면 되냐면 잘 봐. 구조를 잘 봐봐. 이 전체 직각삼각형과 요 안에 직각삼각형도 뭐야? 닮았지. 근데 구조를 봤더니 직각삼각형 안에 4분원 그리고 요 넓이 여기도 자, 두 번째 넓이도 직각삼각형 안에 4분원 그리고 요 넓이 구조가 어때? 똑같네. 즉 크기만 줄어든 거고 뭐만 찾으란 얘기야? 똑같은 넓이 찾으란 얘기야. 그러면 나는 그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가 뭔지만 알면 돼요. 즉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 노란색 직각삼각형으로 얼마만큼 줄었는지만 알면 여러분들 뭐 컴퓨터 드래그 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드래그하면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 대각선을 늘렸다 줄렸다 하면 크기가 막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치? 근데 그림이 바뀌어? 안 바뀌죠. 대각선으로 하면 가로로만 하면 뭐 눌리고 이럴 텐데 그거 말고 됐니? 자, 그럼 갑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이 길이 알아 몰라? 구했잖아요. 이거 얼마였어? 루트 2. 그러면 처음에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2였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에서 뭘로 바뀌었어? 루트 2로 바뀌었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길이의 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에서 루트 2로 가려면 얼마 곱해주면 돼? 2에서 루트 2로 가려면 얼마 곱해주면 돼? 루트 2분의 1이죠.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됐니? 그러면 길이의 b가 얼마야? 루트 2분의 2에 넓이의 b는 그거의 제곱이겠죠. 그럼 넓이에 대한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된다. 즉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인 겁니다. 됐니? 그러니까 S2라는 걸 직접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자.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항 2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됐니? 그럼 분모 자리에 2분의 1 생기니까 2분의 1을 뭐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 마이너스 파이가 답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라. 됐죠? 자, 여기까지가 급수 활용에 대한 문제였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좀 더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기세요. 자, 이제 함수의 극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단원입니다. 오늘 배울 게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요 사실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쉬워요. 개념적인 부분은 굉장히 쉬워. 의외로 안 어려워. 근데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는 앞으로도 차츰차츰 자꾸 연습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과생들은 사실 여기보다는 고난도 문제 풀어야 되는 게 내신 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미적원 내신 보는 내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미적2의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어봐야죠. 미적2에서 다루는 함수를. 근데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문제들도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수열의 극한을 잠깐 복습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어디로 가는지를 구하는 게 뭐였어? 수열의 극한이었잖아요. 그죠? 수열의 극한. 자, 그 다음에 급수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자리에 뭐가 써져? s, n이라는 게 써진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 쉽게 말하면 합의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합의 극한이 결국 뭐와 같다? 급수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거를 하는 건데요. 잘 봐. 수열의 극한이나 합의 극한, 즉 급수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n이라는 숫자를 어디로 보낼 때야? 무한대로 보낼 때만 따졌어. 됐니? n이라는 거 어디로 보낼 때? 무한대로 볼 때만 따진 거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운전으로 치면 직진만 한 거야, 얘는. 됐니? 근데 여러분들 아직 운전은 안 해봤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직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직진하면 계속 가면은 가다가 이제 그냥 부산까지 가버리겠지. 그치? 뭘 해야 돼?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뭐 주차도 하고 빠꾸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걸 배워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함수의 극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x 화살표 a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n 화살표 무한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x 화살표 a라고 써. 즉 이걸 이용해서 극한을 표현하면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고 이렇게 써질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fx는 당연히 뭐야? 함수야. 됐니? 함수인데 x라는 값이 a로 갈 때의 극한값이 뭐니?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a 자리에는요 무수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단순하게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됐니? 그냥 1, 0, 2, 3, 4 이렇게. 됐니?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무한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을 수 있어.
뭐 나중에 미적초 가면 파이도 들어가고 2분의 파이도 들어가고 막 x에다가 뭐 루트도 들어가고 뭐 그래 루트 3으로 갈 때도 막 있고 오케이? 즉 아무거나 들어가도 뭐하다는 얘기야? 상관없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러면 갑니다. x 화살표 A의 뜻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거 좀 필기할게요. x 화살표 A의 뜻이 뭐냐면 x가 A의 x가 갑니다.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x 화살표 A야. 자, 근데 제가 중간에 뭘 띄워놨죠. 그지? 이 중간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좌우 양쪽에서 x 화살표 A라는 뜻은 뭐냐면 x가 좌우 양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걸 x 화살표 A라고 표현할 거고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야. 그치? A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왼쪽에서 오죠? 왼쪽에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른쪽에서도 온다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냥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x 화살표 a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잘 봐. 그럼 얘는 이제는 한 방향,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오는 애가 있고 오른쪽에서도 오는 애가 있어. 즉 양쪽에서 오는 애가 있어. 그러면 얘랑 얘를 구분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해줘야죠. 그죠?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어때? 다르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학원에 와. 니네가 학원에 오는데 다 똑같은 길로 와? 군포 사는 친구도 여기를 똑같은 길로 오고 안양 사는 친구도 똑같은 길로 오고 요 앞에 사는 애도 똑같은 길로 와? 아니잖아. 다 어때? 달라. 근데 모이는 건 어때?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그걸 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구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이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좌극한이라는 개념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니? 굉장히 수학에서 직관적으로 이름 붙인 게 별로 없어. 딱 눈에 보이게 이름을 딱 붙인 게 말이 어렵잖아. 점근선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치?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좀 한자어가 많잖아요. 물론 얘도 한자지만. 그치?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뭐 있냐? 또 기울기, 기울어진 정도. 원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이런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용어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워. 로그 얼마나 직관적이야 그게? 로그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로그구나가 떠올라 머릿속에? 아니잖아요. 로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근데 얘는 정말 직관적이죠. 좌극한 뭐야?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야. 우극한은 뭐야 그럼?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야. 됐니? 자 그래서 갑니다. 좌극한이라는 게 있고 우극한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근데요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좌극한이라는 건 왼쪽에서 오는 극한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한을 하거든 우리가. 그 합성함수의 극한을 할 때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좌극한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갑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지.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에서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 약속이 있어. 그게 뭐냐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어때? 커. 그죠? 그거에 대해서 왜 왼쪽이 더 커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우리. 그지? 왼쪽보다 오른쪽이 어떤 거야? 큰 거야. 그 암묵적 동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A를 기준으로 왼쪽은 A보다 큰 놈이야 작은 놈이야?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A보다 커자고 작은 놈이야. 그치? 그러면 좌극한은 뭐냐면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되니? 따라서 좌극한의 정확한, 좀 디테일한 정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좌극한이에요. 되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호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x가 a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요게 보이면 a 마이너스네. 그냥 a가 아니라 a 마이너스네. 그럼 얘를 뭐라 그래? 좌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가 작은 쪽에서 오는구나. 되니? 자, 다음에 갑니다. 우극한 갈게요. A보다 우극한은 뭐야? A보다 어디서? 큰 쪽에서 반대로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을 우리가 뭐라 그래?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표현이 그럼 어떻게 되냐? X 화살표 A 플러스라고 써요. 그래서 플러스 A 플러스가 뭐냐면 무슨 극한?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극한, 즉 우극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되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갑니다.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그럼 X 화살표 뭐라고 쓴다고? A 마이너스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고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A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X가 뭐예요? A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보신다고 그랬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게 써질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런 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저 기호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갑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용어를 종합해서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x가 a에 x가 다시 정리 좌우 양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되니? 그때의 fx가 어디로 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저 기호의 뜻이에요. x라는 정의역에서 큰 쪽, 작은 쪽에서 x로 힘없이 막 달려와. 열심히 달려왔을 때 fx가 어디로 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울 함수의 극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갖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잘 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보면 봐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대. 됐니? 그랬을 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고 얘가 A야. 됐니? 그러면 자, 왼쪽에서 오는 극한 무슨 극한? 좌극한. 그치? 그럼 잘 봐.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fx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fx는 함수값이죠. 함수값이니까 무슨 문자가 뭐야? y지. 그러면 이런 거야. x가 a에
왼쪽, 즉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y는 어디로 가니?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프 봐봐. x가 이렇게 와. x가 이렇게 와. 그러면 x에 대응되는 함수 값들이 어디에 생겨?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여기서 하나씩 가까워져.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가겠죠? 어디로 가? 여기. 됐니? 자, 반대로.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어디가 와요? 우극한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값들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가죠? 그치? 아, 그럼 여기에서 뭐해? 만나네? 그치? 근데 내가 얘를 봤더니 x에다가 a 뭘 집어넣은 값이랑 똑같아? a를 집어넣은 값이랑 같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봐.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어디로 가? 같은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같은 데로 가? 다른 데로 가? 같은 데로 가잖아. 별표 친 대로. 그지? 같은 데로 가네요. 그죠? 같은 데로 가네요. 근데 그게 뭐예요? FA네요. 언더스탠? 그러면 갑니다. FA는 분명히 어떤 하나의 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의 값이니까 얘는 극한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하나의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나의 값이 나오니까 극한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수열의 극한이 됐든 급수가 됐든 어떤 숫자, 즉 하나의 값을 가지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의 값을 갖지 않고 여러 개를 갖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 우리는 그걸 다 싸그리 몽땅 뭐라 그래?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야. 얘 왼쪽 다만 하나가 더 넣은 거죠. 옵션이. 왼쪽에서 오는 애랑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은 데로 향하고 있어야 돼. 같은 데로 향하고 있는데 뭐야? 하나의 값을 가져.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니?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